안녕하세요. 한국주기성구토증 공식 채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주기성구토증의 진단 기준과 과정에 대해 알아봤어요. 오늘은 많은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답해드릴게요.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 걸까요? 주기성구토증의 원인과 유발 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주기성구토증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의학적으로는 원인 불명의 기능성 질환으로 분류되죠. 하지만 연구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단서들이 발견되었어요. 주기성구토증은 단일 원인보다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봐요. 생리학적, 유전적, 심리적 요인이 모두 연관되어 있죠. 가장 유력한 설명 중 하나는 뇌와 장축의 기능 이상이에요. 우리 뇌와 소화기관은 신경을 통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연결에 문제가 생기면 소화 기능에 혼란이 올 수 있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 배가 아프거나 속이 울렁거리는 경험을 하잖아요. 이것도 뇌와 장축의 작용이에요. 다만 주기성구토증은 이런 일반적인 반응보다 훨씬 더 심하고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또 다른 중요한 단서는 미토콘드리아 DNA와의 연관성이에요.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작은 발전소 같은 존재예요. 연구에 따르면 주기성구토증 환자들 중 일부는 미토콘드리아 DNA의 특정 변이가 있다고 해요. 특히 A3243G 변이라고 불리는 이 변화는 CVS 환자의 상당수에서 발견됐어요. 이 변이는 어머니를 통해 유전되는 경향이 있어서 가족력이 있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여러 가족 연구에서 어머니 쪽 친척들에게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죠. 찰스 다윈의 경우도 미토콘드리아 DNA 변이가 그의 만성 질환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돼요. 현대 연구자들이 다윈 가족의 병력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 쪽 가족 중 유사한 증상을 보인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주기성구토증과 편두통 사이에는 흥미로운 연관성이 있어요. 많은 연구에서 주기성구토증 환자들 중 상당수가 편두통을 함께 앓거나 가족 중에 편두통 환자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었어요. 어떤 연구자들은 주기성구토증을 복부 편두통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즉, 두통 대신 구토와 복통으로 나타나는 편두통의 일종이라는 거죠. 편두통과 주기성구토증은 여러 공통점이 있어요. 발작적으로 증상이 찾아오고, 특정 유발 요인이 있으며, 증상 전에 전조 증상이 나타나고, 증상 사이에는 완전히 정상적인 기간이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편두통 치료제가 주기성구토증에도 효과가 있다는 점이에요. 이는 두 질환의 메커니즘이 유사할 수 있다는 증거죠. 이제 주기성구토증의 유발 요인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환자마다 다르지만 몇 가지 공통적인 트리거들이 있어요. 가장 흔한 유발 요인은 심리적 스트레스예요. 시험, 발표, 중요한 행사 같은 긴장되는 상황이 발작을 유발할 수 있어요. 직업적 스트레스나 가족 갈등도 흔한 트리거죠. 한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매번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일이 다가올 때마다 구토 증상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 직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수면 부족도 중요한 유발 요인이에요. 특히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발작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어요. 일부 환자들은 밤샘 작업이나 교대 근무 후 발작을 경험한다고 해요. 특정 음식이 트리거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초콜릿, 치즈, MSG가 함유된 음식이 자주 언급돼요. 또한 카페인, 알코올도 많은 환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여성 환자들 중에는 월경 주기와 관련된 호르몬 변화가 발작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약 13%의 여성 환자들이 월경 시작 전후로 발작을 경험한다고 보고됐어요. 이런 유발 요인들을 알고 피하는 것이 발작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발작에 명확한 트리거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환자마다 트리거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패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증상 일기를 작성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저희가 개발한 CVS 트래커를 사용하면 쉽게 기록할 수 있어요.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웹 앱이에요.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 꼭 이용해 보세요. 특히 중요한 건 주기성구토증은 단순한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실제 생리학적 기반이 있는 의학적 상태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심리적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것이 심리적 문제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의학적 접근이 필요한 질병이에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주기성구토증은 뇌와 장축의 기능 이상과 관련이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DNA 변이가 원인일 수 있어요. 편두통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스트레스, 수면 부족, 특정 음식 등이 흔한 유발 요인이에요. 자신의 트리거를 파악하는 것이 관리에 도움이 돼요. 다음 영상에서는 주기성구토증의 역사와 유명 사례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특히 찰스 다윈과 그의 질병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에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특히 여러분만의 특별한 트리거가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다른 환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궁금한 점이나 영상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주기성구토증 정보와 경험 공유는 저희 카페에서도 가능해요.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 꼭 방문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건강하세요.